네, 오늘은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음, 디퓨전 모델이 지금은 언제 어, 이미지 생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모델이겠고요. 거의 대부분의 이미지 생성은 디퓨전 모델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디퓨전 모델이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라 지금은 동영상 생성에도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동영상 생성 AI들이 많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산량이 많아서 길이가 되게 좀 짧기는 한데요. 뭐 최근에 한 1분까지도 만들어내는 동영상 AI가 나왔다라고 하고요. 어쨌거나 이 대부분의 이미지 생성이나 또 동영상 생성 모델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 바로 디퓨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이제 설명 자료에 보면 되게 수식이 좀 많고 복잡해서 얼핏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술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은 디퓨전 모델이 이렇게 동작하는구나라는 거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식은 제가 깊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그냥 개념을 이해하시는 정도에서 수식은 간단히 이제 보여드리는 수준으로만 할 거고요. 그래서 어, 가능하면 이 디퓨전 모델이 어떻게 동작을 한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개념적인 설명과 그다음에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게 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파이썬 코드로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개념 설명할 때랑 달리 코딩 쪽은 좀 뭐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 코드를 보면 파이썬 코드를 보면 제가 이제 앞쪽에서 설명드리는 어떤 개념이라든가 동작 원리를 조금 더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도 한번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디퓨전 모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드려야 될 정보가 지식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목에는 안 나와 있지만 뭐 KL 다이버전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음 하여튼 간단히 최대한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디퓨전 모델은 뭐고 스테이블 디퓨전이 뭔지 이 차이를 간단히 보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번 첫 번째 파트의 뒷부분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트로 넘어가 가지고 구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거는 뭐 마르코프라고도 하고 마코프라고도 하고요. 현재 상태가 주어졌다면 미래의 상태라는 거는 현재 상태에만 달려 있고 과거와는 독립적이라는 부분 그런 속성을 갖는 걸 이제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합니다. 말로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엄밀하게는 이제 수학적 모델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들의 어떤 시퀀스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되겠습니다. 마코프 체인이. 해서 대표적으로 날씨 예를 많이 드는데요. 뭐, 만약에 이제 뭐,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예를 만약에 든다면, 네, 일요일의 날씨를 만약에 예측한다라고 한다면, 이 일요일의 날씨는 그 하루 전인 이제 토요일에, 만 의존적이고, 나머지 금요일이나 목요일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는 독립적이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독립적이긴 한데 이 원리가 이 마르코프 속성인 모든 이 전이에 요 바뀌는 걸 전이라고 합니다. 트랜지션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목요일, 금요일의 그 변화 과정은 이미 토요일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요 토요일만 보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날, 전 상태, 스테이트에서 어떤 추가적인 이벤트들 또는 랜덤한 변수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 내일의 날씨를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모형이 되겠는데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제 마르코프 체인의 날씨 얘기를 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어, 앞장에서 제가 잠깐 이제 저기 첫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에 노이즈를 계속 추가를 해 가가지고 이렇게 쭉 여기에 날씨가 이렇게 쭉 바뀌어가듯이 이미지도 계속 노이즈를 추가해 가면서 이게 변경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경시켜 나가는 과정을 수학적 모델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디퓨전 모델의 기본 생각이고 그거는 바로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마르코프 체인에서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마르코프 체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디퓨전 모델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디퓨전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수학적으로 이제 깊게 들어가려면은, 쿨백 라이블러 발산이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뭐 베이지안, 뭐 CRM이라든가 몇 가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수학적인 이해보다가는 저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에 이번 시간은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L 라이블러스, 쿨백 라이블러 발산은 두 확률 분포가 있을 때, 이 확률 분포가 얼마나 유사한지 그 차이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개의 이제 정규 분포가 있으면 이 두 개의 차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도 이런 수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것도 두 개가 두 정규 분포가 다른 거고, 요것도 이제 평균이라든가 그다음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정규 분포가 이제 다른 거고, 그 차이를 요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 이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표준 정규분포가 있을 때 표준 정규분포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정규분포가 있다면 요 둘 간의 차이도 이 풀백 라이블러 발산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도 뒤에 손실함수 디퓨전 모델에서 사용하는 손실함수에서 요 개념이 다시 한번 나오니까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적인 개념이 있어서 디퓨전 모델이 동작을 한다라는 정도까지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좀 시작하는 쪽에 이제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집중도가 높으실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운 개념들을 지금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디퓨전 모델들이 어떻게 동작한다라는 거는 이제 개념적으로는 분명히 이해를 하실 텐데요. 예, 분명히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래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공부를 하셨으면 거기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예.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도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 툴이죠. 이미지 생성 모델입니다.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예. 인데요. 그래서 중간 부분만 제가 지금 잘라놨습니다. 잘라놨는데 실제 모양을 보시면은 앞쪽에 이제 노드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평균값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한 20개 예를 들어서 20개 그다음에 시그마에 해당하는 20개 값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뭐 MLP일 수도 있고요. CNN 모델일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랜덤한 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평균과 여기 있는 값 하나랑 여기 뽑으면 이제 평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랜덤한 값을 하나 뽑아가지고 그 값을 여기서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하게 되고, 여기에서 다시 이제 반대로 이렇게, 어, 이제 그 노드 개수를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늘려가서 예를 들면 저기 28 바이 28의 이미지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784개의 노드가 되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요런 모델이 바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입니다.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인데, 지금 요 중간 부분, 요 부분만을 지금, 여기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이렇게 잘라낸 거고. 그래서 이 평균하고 요 시그마가, 입력 인코더 쪽에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출력 부분에 있는 노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두 개만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20개일 수도 있고, 뭐 30개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쌍으로 해서 두 개의 개수는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데, 원래는 요 밑에 거는 없습니다. 요게 없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코더 쪽에 들어온 인풋이 요렇게 평균과 그다음에 시그마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과 평균의 시그마로 이루어지는 정규 분포에서 어떠한 랜덤한 값을 뽑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 지금 설명드린 부분인데, 여기 지금 여기 밑에 새로 추가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이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추가가 됐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오토 인코더도 백 프로포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 가중치들이 전부 다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중치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규 분포에 의해 가지고 이 값이 샘플링 되게 되면은 여기 값이 이게 랜덤한 값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백 프로포게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서 오차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 오차들이 있는데, 오차를 가지고 백 프로포게이션을 하게 되면 디코더 쪽에 있는 즉 가중치들부터 먼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인코더 쪽으로 넘어가서 인코더 쪽에 있는 가중치들도 같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이게 랜덤한 변수가 되어 버리면은 여기에 미분이 안 되고요. 미분이 안 되면은 결국 이제 가중치가 백프로포게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부분을 아예 고정을 시키고요. 이 부분을 고정을 시키고, 이 랜덤한 값을 새로운 어떤 변수를 둬 가지고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정을 시키느냐? 원래는 여기에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가지고 랜덤한 값을 뽑는다라는 그 랜덤한 그 속성은 일단 따로 요 엡실론 또는 에타라고 하는 값으로 일단 뽑아 놓게 되겠고요. 이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변수처럼 그냥 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 요 값을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쓰는 거죠. 이렇게 쓰고, 그러면 그냥 값이 픽스가 되어 버리는 거죠. 고정이 되게 되면, 애초에 저희가 의도했었던 인코더에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면 거기서 랜덤한 값을 뽑는다라는 속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랜덤한 그 속성을 추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0부터 요 i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데요. 실제로 구현할 때는 그냥 2를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0과 1, 그러니까 이게 표준정 분포죠. 표준정 분포입니다. 표준정 분포에서 랜덤한 값을 뽑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서 랜덤한 속성을 여기내서 결국은 인코더 쪽에서 넘어온 값을 가지고 디코더로 넘길 때 그 값은 랜덤한 값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바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은 백프로포게이션이 성립할 수 있도록 이 정규 분포 곡선을 고정을 시키되 랜덤한 값은 따로 빼서 이거를 시그마에다가 곱해주는 그 과정을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라고 합니다. 음, 혹시 제가 설명하다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면은 저기 채팅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 개념은 앞에 KL 다이버전스와 달리 이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은 이제 다음에 살펴볼 디퓨전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랜덤한 값을 가지고서 뭔가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이 있고 표준표가 있고 거기서 어떤 값을 뽑아내는 그 과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서 사용된 이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 디퓨전 모델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이 얘기가 그대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어떤 어떤 랜덤한 값을 하나 생성을 하고 싶을 때 랜덤한 값을 생성을 하고 싶을 때 저희가 지금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평균과 표준 편차에서 바로 랜덤한 값을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뮤가 평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차이가 이제 여기가 이제 시그마가 되겠죠. 시그마가 될 텐데 여기에서 랜덤한 값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뽑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음 1과 0이죠. 0하고 시그마가 1인 표준 정규분포에서 랜덤한 값을 뽑아가지고 랜덤한 값이 나오면 여기에 있는 여기 이 평균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그마를 여기 두 개를 곱해가지고 더하면은 요 값이랑 여기 처음 이렇게 구한 것이랑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백프로포게이션이 안 되고, 백프로포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백프로포게이션 통한 가중치 업데이트를 위해 가지고 요 방식을 쓴다. 이게 바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치르기라고 합니다. 네. 네, 이게,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디퓨전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노이즈를 추가해가는 포워드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백워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노이즈를 추가하는 거는 포워드 프로세스 또는 디퓨전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반대로 가는 거는 이제 백워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포워드 프로세스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라든가 이제 그 부분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이미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이게 픽셀 이제 28 바이 28 바이 28의 이미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게 28이고요. 이게 28. 어, 흑백이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일단 뭐 네, 칼라로 보고요. 요거를 한 픽셀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픽셀 하나를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방금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은 요 픽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784개의 픽셀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의 픽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의 픽셀입니다. 28 바이 28 중에서 하나의 픽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어떤 값이 있을 겁니다. 어떤 값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흑백 사진이라고 한다면 0부터 255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 되겠죠. 그래서 1이라면은 뭐 완전 검은색이 될 거고 0이라면은 하얀색이죠. 반대인가? 네. 하여튼 0이면 하얀색, 1이면 완전 까만색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 여기 값을 이제 한번 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4. 좀 음, 네, 하여튼 이미지 0부터 255 사이에 있는 값인데 요 값을 요 중에서 4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얀색에 많이 가까운 이런 색인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평균이 4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노이즈를 추가를 합니다. 노이즈를 추가를 하는데 어 노이즈를 추가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여기 있는 값에 어떤 노이즈 값을 더한다라는 거죠. 뭐 노이즈를 예, 뭐 엡실론이라고 하다가도 주로 에타라는 말이 씁니다. 네. 쓰기는 E라고 써서 그리스 문자라고 E라고 쓰는데 또 읽기는 에타라고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에타는 요런 기호인데 예, 하여튼 네. 계속 에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성분 에타를 더해주면 이제 되는데요. 어,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이게 바로 그냥 이 값에다가 이걸 더한 것이 아니라 일단 크게 한번, 이 값의 절반을 한번, 절반 값을
취하고요. 이제 평균을 절반으로 취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노이즈 성분 에타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4가 평균으로는 이제 2가 되는 거고요. 음, 이 그림이 조금 틀렸네요. 이 평균 뮤는 아닌데. 네, 해서 이게 평균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 성분 에타가 0.12가 추가가 돼가지고서 이 값은 0.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값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원래 이 값에다가 이 원래 값을 디퓨전을 해주고요. 디퓨전 해주고 거기에 어떤 랜덤한 노이즈 성분 에타 값을 더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단계에 노이즈를 추가를 하는 단계에서도 일단 이 평균값에다가 평균값을 일단 절반으로 하고요. 절반 값을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또 다시 이제 노이즈 성분인 에타 값을 여기 이제 에타 값이 마이너스 0.00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값을 계산하면 0.0999가 되는 거죠. 음,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렇게 지금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법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평균이 2고 그 다음에 이제 편차가 이제 뭐, 시그마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임의의 값을 그냥 바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값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일단은 평균은 일단 1로 옮겨주고 0.5% 옮겨주고 그 다음에 요 시그마에 해당하는 정규 분포에서 랜덤한 값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노이즈를 추가를 해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최종적으로 이제 가는 거는 이 평균이 0이 되겠고요. 평균이 0이고, 마찬가지로 0에서 요 시그마의 값이 있으면 여기에서 정규 분포를 통한 이 정규 분포에서 어떤 랜덤한 값을 뽑아가지고 그 값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픽셀에 대해서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 모든 픽셀에 대해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4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면은 뭐 예를 들어 귀퉁이 나면 굉장히 이제 어두운 값이니까 굉장히 큰 값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50이 될 수도 있겠죠. 250도 마찬가지로 절반 해 가면은 여기에 가면 여기는 평균이 0이 되겠고요. 평균이 0이 되고 이것도 랜덤한 값을 꼽으면은 뭐 0.09가 0이 아닌 다른 어떤 양 좌우에 있는 값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네 개만 이렇게 값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디퓨전 모델에서는 이 단계가 한 1000스텝 정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1000스텝 정도를 이루어져서 뭐 여기에서 이제 4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가지고서 0.5씩 넘어갔는데요. 이게 바로 저게 디퓨전 레이트입니다. 이게 디퓨전 레이트라고 하는 값이고요. 어? 얼마만큼씩 노이즈를 추가할 것인가라는 게 디퓨전 레이트가 0.5로 이렇게 좋기 때문에 한번 4번에 거치면 거의 평균은 0에 해당되고 그리고 나머지 노이즈 성분들만 구성되는 이런 완전 랜덤한 노이즈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디퓨전 모델에서는 1000스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스텝 동안 여기까지 가려면은 이 디퓨전 레이트는 굉장히 작은 값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0.0001에 해당하는 디퓨전 레이트를 쓰게 되거든요.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노이즈가 추가가 되는데 실제 디퓨전 모델에서는 거의 사람 눈으로는 감지가 안 될 정도로 서서히 노이즈가 추가가 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레이트가 이렇게 작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횟수 동안 노이즈를 추가를 해가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디퓨전 레이트가 이렇게 작고 그다음에 많은 스텝으로 이루어져야지 이 지금 여기에 있는 데이터 아까 지금 계속 지금 정규 분포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정규 분포에서 어떤 랜덤한 값을 뽑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이제 지금 정규 분포에서 데이터를 뽑는 것이 여기에다가 이제 디퓨전 레이트를 곱하고요. 0.5, 0.5를 곱하면 너무 큰 값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만약 0.01 작은 값을 디퓨전 레이트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도 전부 다 그 노이즈 성분들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레이트는 굉장히 작아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작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스텝은 1000회 이상, 많은 숫자, 1000회 이상이죠. 그래서 많은 스텝을 통해서 노이즈를 추가를 해가게 되면 각 상황에 있어서의 이 데이터들은 전부 다 정규 분포, 그 노이즈 성분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좀 어렵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갑자기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간 느낌이 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 네. 네. 자, 자, 그러면, 아니, 근데 이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노이즈가 추가돼서 뭐 어, 그때 강 네, 부사장님 말씀하셨지 어떤 뭐 먼지가 나중에 살려내는 거 네. 이 다시 백포워드 프로세스가 아니라 백워드 프로세스로 가면 그래서 원본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예, 뭐 곧 추가적으로 그거 하실 거니까 이제 네네네,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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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괜히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쉬운데, 이상하게 제가 오랜만에 하려니까 이게 조금 어렵게 설명드린다는 느낌이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아, 일단 조금만 참아주세요. 뒤에 제가 한번 써머리 드릴 때 이게 왜 쉬운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잘 좋습니다. 네네네.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수식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직전 어떤 이미지, 어떤 이미지는 그 직전 이미지로부터 추출이 가능하다. 그 직전 이미지로부터 뭐 예측이라고 해야 되나? 그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직전 이미지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거. 아까 우리 마르코프 체인에서 봤었던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바로 그 직전에 직전 있던 이미지의 그 정규 분포입니다. 이게 평균이고요. 이게 이 값이 시그마입니다. 요 값에서 요 그러니까 직전 이미지의 평균하고 분산값을 알면은 여기에서 저기 그 다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거 뭐 당연한 거겠죠. 이거는 그냥 노이즈를 추가를 하는 거니까 노이즈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건 저희가 정하기 나름이죠. 노이즈를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요 값입니다. 요 앞에 있는 요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퓨전 레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노이즈를 얼마나 추가를 할 것인지를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작은 값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그 다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T가 1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그림인 거죠. 두 번째 그림은 첫 번째 그림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그림의 이 값 아까 여기 뭐 4였죠. 4였습니다. 요 부분 예, 예를 드는 겁니다. 해서 여기에 저희가 디퓨전 레이트를 이렇게 굉장히 작은 값을 썼으니까 그러면 1 빼기 0.000이라면 굉장히 큰 값이 되겠죠. 0.0009가 됩니다. 해서 0.009를 스퀘어 루트 해도 거의 뭐 0.999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1000분으로 나누고 디퓨전 레이트를 되게 굉장히 작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거는 4단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미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추가된 걸로 보이지만은 실제 디퓨전 모델에서 하게 되면은 거의 바뀌지 않은 값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 원래 값 4에다가 0.9999 곱하면 거의 뭐 4에 가까운 값이 되겠죠. 3.999 거의 그런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요 세 개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겠죠. 여기에 요게 평균이 되겠고, 이게 평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베타 t라고 하는 0.0001에 대한 거, 요거를 이제 표준편차로 놓고 요 값에서 이런 정규 분포인 거죠. 이런 정규 분포에서 값을 하나 샘플링 하면은 그 값이 바로 담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식을 정한 거고 이렇게 식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몇 번째든 이게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그 시간 정보하고 이 t 정보죠. t 몇 번째 데이터를 뽑을 거냐. t라는 정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애초에 이 베타 값 그러니까 디퓨전 레이트를 얼마로 할 건가라는 것만 우리가 정하고 그다음에 t만 알려준다면은 이게 천 번이 되더라도 우리는 바로 그 이미지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에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 입도 바로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아니어도 0번째만 주어져도 저희는 두 번째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왜냐하면 이 식에 의한 거고요. 요 식에 의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 시키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최초의 이미지에서 그 앞에 있던 걸 계속 곱해오면 되는 겁니다. 요 값은 이제 파인데요. 이 시그마는 더하기죠. 시그마 더하기고 요걸 90도로 돌려놓으면 파이가 되는데 이건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Q X2 X0라고 한다면 이거는 Q X2가 X1 하나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건 곱하기입니다. Q에 X1에 X0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 값이 아무리 커져도 그냥 쭉 이제 이렇게 늘어나기만 하겠죠.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은 이 값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이 값에서. 그래서 디퓨전은 이렇게 굉장히 수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어떤 몇 번째든 그다음에 우리는 베타만 우리가 사전에 정의된 값이 있으면은 노이즈가 추가된 데이터는 우리는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퓨전 포워드 프로세스, 디퓨전 프로세스는 명확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퓨전 레이트하고 시간 t만 알는다면 어느 지점에도 이제 노이즈가 추가된 그런 이미지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 베타는 지금 디퓨전 레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노이즈를 추가를 할 거냐. 라는 걸 디퓨전 레이트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0.01로 되게 작은 값을 쓴다고 했는데 이 알파라는 값은 1에서 0.001을 뺀 값입니다. 이 베타보다가는 사실은 이제 알파 t를 더 많이 씁니다. 구현을 할 때 파이썬으로 이렇게 구현할 때 훨씬 더 많이 쓰는데 이 의미는 이 0번째 이미지고요. 그다음 다음 1번째 이미지일 때, 저희는 여기에서 이 원본 데이터에서 얼마만큼의 원본 데이터 정보를 그대로 가져갈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아까 여기 중간이라고 해보죠. 여기 있는 데이터에 거의 99%, 99.999%에 해당하는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1에서 디퓨전 레이트를 뺀 이 부분이 실제로는 이제 계산할 때 더 많이 사용이 돼서 이 알파라는 값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t는 이 알파 값들에 계속된 누적된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0.009 곱해진 져서 여기에 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 또 알파 t가 또 다음번에 알파 t가 곱해져가지고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신 이런 곱하기 곱셈이 여기서든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알파 값이 계속 누적돼서 곱해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값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음,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여기 설명드렸고 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나옵니다. 여기에 리파라미테이션 이렇게 그대로 하게 되면은 뭐 미분도 안 되고 백프로포케이션도 안 되기 때문에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평균은 그대로 아까 아무튼 약간 이게 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드 했을 때 그거를 잠깐 떠올려 보시면 평균하고 평균을 그대로 쓰고요.
평균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에 해당하는 부분도, 뭐,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루트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써주고요.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랜덤한 값을 추가해 줄 수 있는 에타 값을 여기에 이렇게 써줍니다. 에타 값은 이런 분포를 갖게 되는 거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데요. 네, 뭐 실제 구현에서는 0과 1, 그러니까 표준 정기 분포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실제로 어떤 시점에 노이즈가 추가된 이미지는 요 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해서 어, 네, 그래서 요 식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베타를 한번 보시면은 베타 값이 우리가 1000번의 스텝을 거쳐서 이제 최종 완전 랜덤한 상태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여기 이렇게 자연 상수를 이렇게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0.001이 이렇게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1000번째에 가게 되면 0.02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디퓨전 레이트가 갈수록 좀 이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는 1에서 베타를 뺀 값, 디퓨전 레이트를 뺀 값인데, 네, 처음에는 거의 그대로이고요. 뭐 거의 마지막에 가도 0.9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0.98, 또 거의 있는 값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 0.02 정도, 여기서 보셨던 0.02 부분 정도를, 노이즈를 추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네. 그리고 알파 T의 반은 네, 다 곱한 겁니다. 해서 0.09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은 여기에다가 다음 거를 곱한 거죠. 요거랑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오고 요 값은 계속 누적 곱하는 누적 곱입니다. 여기에다가 다음 거를 또 곱해서 이렇게 넣는 거. 예, 이렇게 하면은 가장 마지막으로는 예, 뭐 이것도 0.005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0.004가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0.0004가 이렇게 되겠네요. 알파 T의 가장 마지막 값은 1000은 예, 이렇게 0.000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픽셀 값들이 변해 가는 과정, 아까 처음에는 4, 2, 1, 0 바뀌는 거를 그냥 뭐 이렇게 예로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이 값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값이 두 개의 값을 한번 뽑았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0.89인데요. 이 값이 좀 이건 정교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저기 원래 이제 흑백 데이터니까 0부터 255 사이죠. 0부터 255 사이인데, 이거를, 정규 분포, 정규화,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서, 네,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음, 한 중간쯤 되는 한 128 정도가 이제 한 0에 해당되겠고요. 255가, 255가 하얀색이네요. 255가 이제 1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0에 아니죠. 1이 아니라 255가 어, 잠깐만요.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0에서 255 사이의 그림이고요. 예. 그래서 중간값이 이제 128 정도가 되겠네요. 음, 요게 검은색이 되겠고요. 검은색, 요게 이제 흰색이 되겠습니다. 흰색. 네, 요건 뭐 중간에 있는 뭐 회색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정교화를 하게 되면 128이 0이 됩니다. 0이 되겠고요. 이 끝으로 갈수록 이제 멀어지는 값이 되겠죠. 거의 뭐 0은 아마 조금 엄청 멀리 있을 거고요. 요런 값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0이 되겠고요. 0.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이면 여기도 예, 마이너스면 도대체 이 값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는 이제 0.89이네요. 0.89도 0.89 거의 흰색에 가까운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값이 여기 정규 분포를 잠깐 한번 기억해 보시면 1하고 1에서 1 사이 여기가 거의 0.665%, 0.65죠. 65%의 데이터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마이너스 1이냐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마이너스 1은 요 정규 분포상에서 0이
회색이고, 이쪽 끝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록, 여기는 검은색.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양의 무한대로 갈수록 이쪽은 이제 흰색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이면 대충 한 요 정도, 예, 마이너스 0.9면은 요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음, 예, 뭐, 이 픽셀 단위로 지금 표시를 한 건데, 뭐, 픽셀은, 이제 뭐, 이 픽셀은 아니긴 한데, 그냥 하나의 픽셀로 그냥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략 흰색에 가까운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검은색에 가까운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1이고, 이거는 0.89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이미지인 거고요. 자, 요거를 이제 최초의 이미지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미지의 요 각각의 픽셀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건 바로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 원래는 요 식에 의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균이 마이너스 1.0이고 뭐 요 뒤에 값도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바로 랜덤한 값을 하나 뽑으면 그 값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써가지고 요 방법을 요 식을 통해 가지고서 요 값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네, 요 값이 요게 루트가 씌워져 있는데요. 원래는 이 이 알파라는 것이 1 베타 t죠. 1 베타 t여서 알파라는 거는 디퓨전 레이트에서 1에서 디퓨전 레이트를 뺀 건데 사실 그러면 이게 이제 원본 데이터에서 얼마를 가져오는 것이냐라는 게 이 알파 값인데 이게 알파 값을 그대로 쓰질 않고요. 이게 루트 씌운 거를 그냥 한번 눈여겨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요거는 어 경험상 이렇게 루트를 씌워주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 수학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다라고 해서 요거 이렇게 그냥 루트를 씌워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서 이 xt 바의 루트 씌운 요 값을 이제 평균으로 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요걸 평균으로 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은 이제 시그마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 네, 그러면은 요 값이 요게 되는 거죠. 요 값이 여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 값도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x 제로 값은 여기 있죠. x 제로 값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x 제로 값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값 계산되고 요 값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요 에타 값만 나오면 되는 거죠. 에타 값은 0하고 1 그냥 이제 구현할 때 간단하게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0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 이렇게 해 가지고서 표준 정균포로서 랜덤한 값을 뽑으면은 0.73 이렇게 에타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 앞에서 구했던 요 값과 곱해주고 해가면은 요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첫 번째 값하고 사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뭐 그래도 좀 차이가 났네요. 이거는 마이너스 1.0에서 0.98이면 좀 차이가 났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값이 날 수 있겠죠. 근데 네, 하여튼 마이너스 1.0에 거의 가까운 사람 눈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정도의 살짝 노이즈가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0.91이 나옵니다. 요거는 좀 조금 더 바깥쪽으로 움직였네요. 요거는 이제 안쪽으로 요 표준 부표에서 안쪽으로 움직였다면은 예, 0쪽으로 움직였다면 여기 또 바깥쪽으로 움직인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이렇게 쭉 하면은 최종적으로 천 번째까지 가면은 이 알파 값이 굉장히 작아진다고 말씀드렸었죠. 베타가 0.02가 되니까 0.02가 되니까 1 빼기 0.02 하면 0.98이 되고요. 알파의 누적 곱 하면은 0.00004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예,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작은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전히 표준 정기 분포에서 랜덤한 값 하나 뽑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요 식에 의해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값하고 이 두 번째 값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네, 이 값하고 이 값 별로 차이가 없죠, 이게. 네.
없는데 이거는 이 랜덤한 값이 표준 정규 우퍼에서 나오는 값 자체 이 지금 여기에는 평균값도 들어가 있고 평균값도 있는데 비해서 여기는 평균값이 다 0입니다. 여기는 요 직전까지 와가지고서 이 알파 누적 알파가 계속 곱해지기 때문에 거의 끝에 오면은 평균값은 0입니다. 여기 있는 값들은 전부 다 평균값이 0이고 오로지 에타 값만 남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타 값 자체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타 값이 이렇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랜덤한 값이 노이즈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도 그냥 정규분포에서 예, 0이고요. 표준 편차가 1. 여기가 65%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여기에 65%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65%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2일 때가 여기가 95%죠. 그 다음에 시그마 3이면은 99%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랜덤한 값을 추출하면은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2,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데이터가 거의 65%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여기에서 768개의 데이터를 뽑으면은 예, 정규 분포 데이터에서 768개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요거를 28 바이 28로 바꾼 다음에 이미지로 바꾸면 실제로 이런 모양으로 납니다. 이렇게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완전 까만색은 거의 없고요. 완전 까만색이라 한다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한 5, 마이너스 6까지만 가도 완전 까맣게 될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6까지 완전 까만색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쪽으로 가면 한 6 정도 가면 완전 하얀색이 될 텐데요. 이런 값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값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아마 나와다 뭐 굉장히 작은 한두 개 값이고, 나머지는 예, 요 사이에 있는 값. 그러니까 회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략 요기에 해당하는 값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다음에 이어서 디퓨전, 리버스 포워드를 통해 가지고서,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헛나오네요. 어, 예, 백워드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다음 이미지가, 네, 네, 예. 자, 근데 실제로 한 1000번 정도 스텝을 지나가면서 노이즈가 어떻게 추가가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건데요. 한 100번 정도 하면은 이제 아이고, 네. 100번 정도 하면은, 네. 요 정도 나오고 200번, 네. 이렇게 600번, 700번, 800번 정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